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임금의 기능이요. 임금의 기능에는 경제적 기능이 있고요. 임금의 경제적 기능이 있고요.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의 경제적 기능이요. 밑줄 친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업주는요. 차등 임금을 선호합니다. 능력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차등 임금 선호하고요. 노동자는 동일 노동일 때 동일 임금을 선호합니다. 기업주는요, 인플레가 가만히 된 실질 임금이 중요하고요. 노동자는 숫자상의 임금, 명목 임금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당위적인 내용이니까 한 번씩 같이 읽어보시면서 고개 끄덕거리면 돼요. 기업주 입장에서 본 임금과 노동자 입장에서 본 임금 서로 상호 배반적인 관계죠. 임금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의 결정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사회적 신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 원천 중에 하나고요. 유효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련이 있습니다. 임금 교섭의 과학 합리화를 위해서는요. 의존성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노동 시장 요인입니다. 최적 인적 자원이 배분이 됐다는 의미는요. 바로 동일 노동일 때 동일 임금이 지급될 때 그때가 바로 최적 인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임금 결정 이론입니다. 임금 수준 결정의 원칙이요. 사회적 균형의 원칙, 생계비 보장, 기업의 지불 능력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 욕구 반영의 원칙 이거 당연한 형태의 오답입니다. 노동 대가설이요. 노동을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임금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직무수당 같은 게 있죠. 어떤 직무를 했으니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임금 생존비설이요.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줘야 된다라는 게 임금 생존비설이에요. 임금 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필수품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점에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개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노동력 재생산비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노동가치설, 노동력 재생산비설입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절약적인 기계 도입에 따라서 기술적 실업이 발생하고 산업예비군이 증가돼요. 결국 임금은 다시 생존비 수준으로 저하된다는 학설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산업예비군, 산업예비군이란 단어를 만나면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임금 기금설이요. 임금 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임금 규모는 일정하다고 봐요. 노동 공급과 관계없고 노동 공급의 측면과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 측면의 역할을 중시했다 그러면 오답인 겁니다. 임금 기금설과 노동 공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오답입니다. 결국 임금 시장 임금의 크기는요. 임금 기금을 노동자 숫자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즉 임금 기금설은 고임금을 쓰면 고실업이 야기된다라고 봅니다. 고용이론에 영향을 줬고요. 임금 물가 악순환설,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기금설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따른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인상시키겠다.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노동조합 무용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임금의 구성입니다. 먼저 임금 관리의 주요 요소요. 임금 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체계, 수준, 형태예요. 먼저 오답 먼저 살펴볼게요. 임금의 지급 시기요. 시기는 조삼모사일 뿐이에요. 주요 구성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체계, 수준, 형태예요. 기본급 수당 등 같은 임금 체계, 노동 생산성 수준 같은 임금 수준, 그리고 고정급제, 성과급제 같은 임금 형태가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에는 고정적 임금, 변동적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적 임금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총액 임금, 정액급여, 통상 임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이 있는데 이 고정적 임금의 구성은 기본급, 그리고 고정적 상여금, 그리고
가족수당이나 직책수당 같은 고정적 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적 임금의 가장 중요한 항목 바로 기본급입니다.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기본급이에요. 이 기본급은 다른 임금들을 계산하는 기초, 산정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임금 중 변동적 임금의 구성은요, 뭔가 초과근무 수당이나 일찍처럼 뭔가 일을 초과해서 하면 주는 초과급여가 있고요, 변동적 상여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급여, 이거는요, 초과근무를 안 했는데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과급여와 구분되어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특별급여는요, 변동적 상여금 항목으로 결국 업적 성과급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전 페이지에서 고정적 임금이라고 배웠던 통상 임금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성도 같아요. 기본급 플러스 고정적 상여금 플러스 고정적 제수당이요. 변동이란 단어 안 들어갑니다. 변동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변동성 임금에 해당되는 뭐 초과급여, 특별급여, 업적수당 이런 건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 임금이에요. 모두 다 고정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고정적 제수당에는 가족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같은 것들이 있어요. 통상임금은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되고요, 근로의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 외의 수당, 예를 들어서 연월차 수당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각종 재해보상금의 산정 기준으로는 통상임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각종 재해보상금의 산정 기준으로 통상임금 사용한다? 이거 오답입니다. 어떤 회사들 보면 기본급은 그냥 최저임금 주고요, 여러 가지 수당, 실적이 나오면 실적급을 막 이렇게 합쳐가지고 실제 임금을 주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 때문에 바로 우리가 통상임금을 가지고 재해보상금을 따지면 옳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평균 내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종 재해보상 기준을 산정합니다. 부가급여와 준고정 노동비용입니다. 먼저 부가급여요. 부가급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혜택과 퇴직금을 말하는 거예요. 퇴직금은 여기서 연기된 보상이라고 부르고요. 교육훈련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은 현물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연기된 보상, 현물 보상이요. 여기서 초과급여라는 것은 초과 근무를 해서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현물 보상이 아닙니다. 초과급여는 급여입니다. 현물 보상이 아니에요. 부가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지연된 보상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 근속 유도 효과가 있고요. 정부가 임금 상승을 규제할 때 임금 인상은 못 해주니까 대신 부가급여, 복지를 제공해서 근로자를 유치하는 목적이 있고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준고정 비용이요. 이건 변동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지불되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 사회보장비, 복리후생비, 의료보험, 유급휴가 이런 거는 야근 더했다고 더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노동시간과 관계없어요. 초과근무 수당은 근무를 초과해야 받는 수당이니까 준고정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고정비가 증가했다는 건 결국 1인당 임금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고용은 감소하게 되죠. 고용이 감소해도 여전히 일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1인당 근무 시간을 더하게 되는 근무 시간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